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마음톡톡. 저는 감독님 때문에 불안해하는 행복방방이 저도 불안했어요. 양영윤. 행복멘토 문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저희가 왜 불안했냐면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즐겁게 이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잘못했다는 와. 느낌이 오잖아요. 심장 진짜 콩알만해졌어. 다시 녹으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뭐 우리 먼저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요물. 그래도 다행히 잘 녹화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만나볼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감독님 이거는 한 번에 잘 녹화해주세요. 네, 부끄럽지 않게 저희.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연의 그 제목은요, 조금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좀 진중하게 네, 좀 합시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될 수도 있는 그렇죠. 사연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모님께서 써주신 건데요. 우리 아이가 틱장애가 있어요. 저런, 라고 해주셨어요. 먼저 좀 사연을 읽기 전에 이 틱장애가 뭔지 한 번만 짚어주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눈을 계속 주기적으로 깜빡거린다든지 뭐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끙끙하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어떤 그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같은 방법을 같은 그 모습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 네, 그걸 이제 틱장애라고 하죠. 자기가 주체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무의식적으로 네, 반응으로 네, 나온다는 네. 거죠.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것이 이제 특장애라고 하는데 이 사연자분의 아이가 이제 약간 이런 장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해주면서 이제 같이 써주신 말이 저는 30대 중반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7살 아들이 언제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고 고개를 갸웃거려서 병원에 갔었는데 틱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계속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내년이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집에서는 가족들이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네.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 특히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이런 장애가 있다고 딱 판단을 받았을 때 정말 엄마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장애라는 게 네.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호천적으로 사고 같은 걸 겪어서 네. 얻게 되는 호천적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살 아들이 네. 원래는 이제 이런 장애가 없었는데 이런 아픔이 없었는데 7살 이후로 이제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런 건데 왜 일어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정확한 원인은 학설이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심리적 충격에 올 수도 있고 유전에 의한 그런 뇌의 이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약간 그 지체장애, 발달장애처럼 뇌가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과정 중에 또 올 수도 있고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틱장애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집에서 가족들이 줄 수 있는 네. 도움이에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아이보다도 엄마가 더 말하자면 네. 가슴 아프고 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엄마 마음을 잘 추스려야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들의 마음도 엄마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끌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하고 교류하고 그러면 그렇게 교류하게 되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 정보를 얻는다.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동지를 얻는다. 맞아요. 동병상련 네,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위로만 받을까요? 나보다 더 선배 엄마들을 통해서 또 희망을 품게 네, 되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커뮤니티 같은 데 활동을 하시면서 정보도 얻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희망도 얻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네. 네,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정보와 또 이제 전문가하고의 끊임없는 상담 이게 이제 필수죠. 그거는 이제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엄마가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그럼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원칙이 있는데요. 장애에 집중하면 장애가 커집니다.
가능성에 집중하면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우리 형윤 씨, 늘 조신한 형윤 씨, 네, 김치 국물을 그냥 한 방울 똑 떨어뜨렸네. 네, 그러면 계속 길거리를 가거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에 신경이 이거만 쓰여요? 신경 써요. 거기에 신경 써요. 왜 신경 쓰여요?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기 어. 집중하고 있죠. 어. 계속.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봐야 안 봐요? 못 볼 때도 많더라고. 못 볼 때도 많아요. 장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장애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에 지배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 저거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 빨리 치료해줘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하면 할수록 가족들도 힘들고 가족들이 힘든 만큼 그 이상 아이도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애에 집중하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좀 그 장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아픔에 너무 집중하는 네. 것보다는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좀 네. 한번 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세세하게 놓치지 말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칭찬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칭찬을 할 것. 아유, 우리 형윤 씨는 IQ가 한 200은 되겠네. 이거 다 구라라는 거 바로 이렇게. 아 근데 난 진짜 진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그렇게 너무 뻔한 거짓말 같은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블럭을 잘 쌓았으면 아, 우리 아들이 끈기가 있네. 어쩌면 이렇게 블럭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을까? 그렇게 거기에 맞는 이제 진실한 칭찬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우 형윤 씨는 참 착해. 이런 칭찬보다는 진실. 형윤 씨가 보니까 꼼꼼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 이렇게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착해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들은 호기심이 많더라. 우리 아들은 포기를 안 해.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이 훨씬 좋다는 네, 거예요. 좋네요. 그리고 칭찬은 바로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 상황. 네. 작년에 형윤 씨가 나 도와줬는데 이거 뭐 개 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펀드 붙는 것도 아니고 네.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자, 칭찬의 3대 원칙 뭐였죠? 첫째, 칭찬의 3년증 첫째, 허구가 아니라 진실. 진실하게. 두 번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 번째, 즉각적으로. 즉각 바로바로. 바로바로. 그래서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아이가 아주 미세한 것일지라도 가족들이 그 아이의 가능성,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고 북돋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치유하기도 합니다. 네. 전문가의 손길 아니어도 아이가 스스로 치유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재량권을 많이 주셔야 돼요. 아이에게. 네.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그 전까지는 오늘은 이 옷 입어. 오늘은 이 바지 입어 했다면 그런 걸 다 아이가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돼요. 왜 그게 용기가 될까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맞아요. 그거예요. 네. 엄마가 일일이 다 정해주는 것보다 아이가 선택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뇌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뇌의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은식의 마음속 네. 용기 있는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말씀은 꼭 그 마지막 마음톡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네. 자꾸 고쳐야지 할수록 더 괴로움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넘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넘어서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 치유는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네. 게 아니라 너무나 지금까지 다 잘해 오셨는데 조금 더 아이랑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아이를 조금 더 사랑해주는 방법을 얻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앞으로도 더 희망찬 날들이 네. 있으시길 바라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있을게요. 자,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